네, 서울을 좀 벗어나서 서울 근교 양평에 좀 왔어요. 남한강 지역을 한 바퀴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제법 좀 아직까지는 좀 쌀쌀한데요. 봄이 되면 이륜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해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리프레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한강인데 많이 아직까지 얼어 있는 상태고, 그 뒤에 보면 굉장히 큰 이렇게 나무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나무 있어서 굉장히 잘 힐링을 하고 갑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은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 때문에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연기관을 좀 타고 왔어요. KR모터스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Kwin 125라는 125cc인데요. 서울 근교 투어하기에도 드라이브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TNCapri의 김경입니다. KR모터스가 판매하는 Kwin 125 제품을 한 3, 4일 정도를 주행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시내 주행도 했고 서울 근교인 양평을 한번 왔다 왕복하는 정도의 주행을 했습니다. 전기 이륜차라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근데 내연기관이라서 드라이브를 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Kwin 125 이 차량은 요즘에 유행하는 어드벤처 스타일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만 보셔도 오프로드를 주행 가능하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 제가 오프로드도 잠깐 주행해 봤지만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에 더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win 125를 제가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를 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 이륜차하고 비교는 직접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든 편이에요. 전기 이륜차는 소음도 없고 가속력도 좋고 물론 내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좌우지간 오늘 Kwin 125의 특징하고 며칠 타보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딱 보면 되게 멋진데? 이런 느낌이 확 들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둥근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고요. 많은 각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각들이 모여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 비율을 봐서도 되게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를 보면 이 앞에 라이트 부분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마치 코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고, 라이트는 눈을 형상화해서 마치 동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녁에 라이트를 켜면 이쪽 눈에 이렇게 약간 성난 듯한, 눈썹이 위로 치킨 듯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마치 뿔이 솟은 듯한 그런 형태를 갖기도 해서 더욱 동물이나 사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원을 볼 것 같으면 125cc 순행 엔진이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그런 하이브리드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기술을 통해서 연비를 한 10%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출력은 14.5마력이고 8500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전장은 2m에서 한 35mm가 빠지는 정도, 좀 부족한 정도의 길이이고요. 차량 무게가 동급 차량에 비해서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한 25kg, 그러니까 PCX를 기준으로 25kg 정도가 더 무거워서 155kg이어서 직접 끌바를 하던가 이렇게 직접 컨트롤 하기에는 약간 힘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뿐만이 아니라 전후 다 2채널로 ABS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 시에 확실히 신뢰하는 감이 있습니다. 제동할 때 확실히 단거리에 빠르게 멈출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13인치 14인치
14인치 13인치죠. 동급에서 쓰는 거의 타이어, 휠 타이어 사이즈가 동일하게 돼 있고요. 뒤쪽에 보면 그 쇼크 쇼버가 특별하게 에어 쇼버가 들어가 있어요. 주행하다 보니까 방지턱을 지날 때 30km 미만에선 확실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는 등화류는 전부 LED 라이트를 썼어요. 앞뒤 전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LED 라이트를 썼고요. 이 헤드라이트 광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밝아서 야간 주행할 때도 충분히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사이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시죠? 이 카메라가 앞부분만 아니라 뒷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장착해서 100만 화소짜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자체가 차량을 사고 나서 뭐 따로 옵션으로 달고 다시 부품을 뜯어내고 달고 할 필요가 없고 차량 생산돼서 나올 때부터 바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뭐 앱으로 본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쪽에 화면에 있는 7인치짜리 클러스터로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찍은 영상은 보면은 그냥 볼만합니다. H 정도고 100만 화소로 찍히고 720p 정도의 동영상 화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윈스크린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윈스크린이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단지 각도만 좀 조절이 되고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이 윈스크린이 바람을 막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좀 더 큰 윈스크린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7인치짜리 컬러 디스플레이가 든데요. 화면이 아주 크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시인성도 매우 좋고요. 화면도 크고 정보 전달성이나 디스플레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메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뭐 주간 설정, 야간 설정 또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연비, 주행거리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매우 시인성이 좋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에 요즘에 바이크에서 대부분 다 쓰는 스마트 키도 이쪽에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여기 다이얼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타 다른 차량의 다른 브랜드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오토 스타트 스탑이 가능합니다. 엔진이 뭐 멈추면서 약간의 연비 전략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저는 주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시내 주행에서 연비 효과나 소음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은 몰라서 브레이크 락업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잡고 경사면에서 주차할 때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호대기 상태에서 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바로 이것만 당기면 풀리니까 시내 주행, 경사로 이런 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트를 열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헬멧은 안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반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트 앉았을 때 포지션이 750mm인데 뭐 여타 이전 기종들하고 비슷해요. PCX도 약 750, 60 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탔을 때 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괜찮아서 뭐 착지도 발 착지하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뒤쪽이 좀 움푹 파였어요. 그래서 허리를 좀 지지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시트가 처음에 봤을 때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을 갖는데 좀 장시간, 1시간 이상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 느낌도 스펀지도 상당히 푹신한 것 같아서 크게 무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주행했을 때 발판을 올려놓는 부분인데 이 발판을
좀 더 좀 길게 좀 다리를 뻗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게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텐덤 주행을 해봤거든요. 뒤에 태우고 성인이 타서 한 70kg 정도의 성인이 타고 주행을 했는데 뒤에 시트도 상당히 안락하다고 얘기하고, 여기 손잡이 부분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 텐덤 스텝도 튼튼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주행 안정감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급 대비 차량이 좀 무겁다 보니까 90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양평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많이 달렸는데 거기서도 코너링 안정성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엔진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속도 테스트를 잠깐 좀 했는데요. 0-50, 50km까지 도달하는 정도는 약 5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70km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요. 근데 70 이후부터 90까지는 상당히 더디게 올라가는 편이고, 95 이후부터는 거의 속도를 올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99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적인 아이들링 RPM이 약 1800 정도고, 그리고 이 차량을 혼자 타서 출발시키려면 약 4000 RPM 정도 이상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 스로틀을 좀 더 많이 돌려야 합니다. 연비는 도심 주행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거리 투어 정도로 해서 연비를 측정했는데 서울 송파에서 양평까지 드라이브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였어요. 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주유 게이지가 5칸인데 4칸 정도에서 약 100km 주행하는데 1칸 정도를 소모를 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win 125는 어드벤처 스타일의 바이크입니다. 국내에서 어드벤처 스타일의 바이크를 구매하려면 최소한 혼다 ADB 350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약 8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 배기량이 좀 낮긴 하지만 125cc로도 어드벤처 스타일의 편의장치가 많은 바이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